우리가 이제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이 독서 영역. 최근에 어떠냐 얘가? 일단 첫 번째 난이도가 어때요? 극강입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길이가 어때? 길어요. 지문 길이가 길어졌어. 그러니까 지문이 길고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10개 중에서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에서 8문제가 비문학이었죠. 나머지 2문제는 문법이었고. 그러니까 비문학하고 문법을 잡는 사람이 결국 수능에서 승리자가 되는 건데 특히나 비문학이 문제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너에겐 누가 있어? 그렇죠. 신영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투스에서는 그래도 이제 비문학이다 하면 이제 신영균이다 할 정도로 선생님 비문학 강의 수강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 읽는 방법부터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거 그리고 최고난도 비문학까지 선생님 비문학 커리가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비문학에서 승자가 될 수 있어요. 믿어요? 그럼요. 자, 일단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글 읽는 방법을 설명하겠다고 했죠. 일단 요것부터 좀 보자. 비문학 들어가는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은 독서라는 말 대신에 비문학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독서는 이제 뭐 책 읽는 게 독서니까 비문학 학습 방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비문학은 개념이 중요한가요? 일단은 요 얘기부터 할게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은 약간만 하는 겁니다. 개념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런 애들은 비문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수업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이제 물리 지문이죠. 그게 나왔었어. 선생님 문제 다 풀어주고 지문 다 분석해줬어요. 그랬더니 수업 딱 끝나고 선생님한테 오더니 선생님 이 지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 그랬더니 상대성 이론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말하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닌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무슨 공자의 사상 이런 철학 지문 나오면 선생님은 이제 공자의 사상을 가르쳐야겠네.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배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 지식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비문학 모든 지문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 예를 들면 뭐 정의, 인용, 유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추론 방식. 추론 방식. 귀납 추론, 연역 추론, 변증 추론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겠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 이제 비문학 전용 강의가 있죠.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에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바로 다음 커리에서 나올 건데 비문학 강의에서 전용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생각보다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을 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거의 이것 때문이에요. 어휘력. 어떤 친구들은 무슨 지문에서 밀도, 부피, 질량과의 상관관계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런 거 다 어휘풀이 일일이 주지 않거든 지문에서. 근데 밀도가 뭔지, 질량이 뭔지 이런 걸 정확히 모릅니다. 지문이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어휘력은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라는 강의가 지금 병행되고 있는데 그 어휘 강의 활용을 잘 하도록 하세요. 특히 무한패스 제자들. 어휘 강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국어 공부의 바탕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은 친구들은 거기가 빵꾸가 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휘력 비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전시가 고전 산문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질적으로는 독해력 증진 학습을 하셔야 돼요. 공부의 포인트는 독해력 증진 학습이다. 비문학,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무엇이냐?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그걸 독해력이라고 하잖아. 근데 독해력이 좀 추상적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독해력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은 한 문장 안엔 단어가 한 10개 정도 있을 수가 있어. 그 중에서 주인공이 되는 단어가 있을 거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에 대한 거겠구나. 이렇게 핵심어를 찾아내는 것도 독해력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문단 안에는 문장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문장, 중심 문장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서브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 중심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도 독해력이고, 그 다음 문단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 문단이 따로 놀지 않아요. 비문학 지문은 다 유기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문단 간의 관계, 정보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 궁극적으로는 이 지문 전체를 통해서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거 파악하는 걸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독해력 증진 학습. 이쪽에 선생님 수업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지문에서 정답과 오답의 근거 찾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에서 근거 찾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 오르비나 수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것 때문에 선생님을 굉장히 까는 학생들이 많아요. 알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문에서 근거 찾기, 이거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애들이 오해하는 거 뭐냐면, 선생님 선택지에 있는 말을 지문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말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선택지에 있는 말이 지문에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수학 문제와 국어 문제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수학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소스가 어디 있어야 돼? 그 문제에 있어? 없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풀어내야 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국어 영역은 그렇지가 않죠. 만약 지문이 없어. 지문이 없으면 출제위원도 문제 못 풀어. 지문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다 지문의 특정 부분들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선택지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문 다 읽고 나서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지. 지문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선택지를 볼 때 감에 의존해 갖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이거 나왔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이 선택지가 잘못된 이유는 지문의 특정 문단의 이 부분과 매칭시켜보면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가 답인 이유는. 이렇게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면은 말은 다르지만 이 말이 결국은 이 말인 거거든.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야 되고, 어떤 문제든 답을 쓸 때는 그 근거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문제의 정답률이 높아지겠지. 알겠죠?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단순히 1대1 대응으로 글자 찾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선생님이 1대1 대응으로 글자 찾기로 수업을 하지 않아. 근데 애들은 그걸로 엄청 선생님을 까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선생님은 누구보다 지문 이해를 중요시합니다. 지문을 아무리 어려운 내용에 다 이해를 시키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답의 근거를 배경 지식이라든가 또는 이와 관련 있는 다른 학자의 견해라든가 이런 걸 끌어다가 문제를 설명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지문에 기반해서 문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도 답을 쓸 때는 항상 이것과 관련된 근거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4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라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선생님이 부분 독해를 통한 문제풀이의 창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같이 지문이 긴데 지문을 한 방에 쫙 읽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문제 풀려고 딱 보면 어때?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시 읽어야지. 이게 한 문제마다가 아니라 거의 선택지 하나마다 다시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 안에 죽어도 못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일까를 고민하다가 부분 독해를 통한 문제풀이 선생님 제자들이 엄청나게 효과를 받고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요. 창시자가 누구다? 신영균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